자, 오늘 화학 이제 두 번째 시간이지요. 자, 용액 부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부터 사실은 대서사예요. 화학 2에 대한 대서사인데 일단은 화학 2에 있는 그 용액의 총괄성 부분, 그 다음은 문제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화학, 그 다음에 연력학이라고 하는 엔탈피 그리고 엔트로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이 끝나면. 자, 그래서 일단은 용액에 대한 부분부터 우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게 이제 화학 반응에 관련된 내용을 배웠었지요. 자, 하지만 우리가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용액을 사용을 할 거야. 그러면 요 용액을 어떻게 만드는지 용액의 제법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고요. 그럼 나는 이 용액 안에 특정량의 용질을 넣어서 그 용질끼리 반응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농도 환산을 사실은 또 해줘야겠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위주로 우린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용액의 농도, 묽은 용액의 경우에는 또 총괄성이라는 성질을 띠지요. 이 총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용질의 양에만 비례하는 성질을 우리는 총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까지 함께 배울 텐데 일단은 용액을 만드는 과정, 우린 그 과정을 용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용해는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이는 현상. 이걸 용해라고 해요. 되게 정의가 과학적이지가 않죠. 하지만 보통 이 정의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나중에 이제 이게 용액이 균질하게 됐나 안 됐나 같은 거 따질 때에는 이제 또 분광학적 방법으로 흑광도 차이를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또 나중에 가면 뭐 또 분산계다보다 또 배울 텐데 어쨌든 우리는 그냥 용액은 이 정도 정의 수준에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도 분류 기준이 또 달라지는데 이제 그거는 일반화학에서 또 따질 내용이고 콜로이드나 조립질 분산계 이런 쪽은 네,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용액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룰 텐데 용액은 용매에다가 용질을 녹인 거예요. 그러면 요 녹이는 과정 우린 이거를 용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이들 갖고 있는 편견이 뭐냐면 용액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떠오르는 거는 수용액을 떠오르지요. 자, 근데 용질과 용매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가능합니다. 즉, 꼭 용액은 액체상에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용액이 이제 보통 실험할 때는 액체 용매에 고체 용질이나 액체 용질을 녹여서 사용을 하지요. 하지만 탄산 정도만 봐도 기체 용질을 썼네요. 근데 용액 자체가 고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황동인 경우요. 황동인 경우 우린 이러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 합금이라고 부르죠. 합금. 이러한 합금의 경우에는 고체 용액입니다. 자, 그리고 액체는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친구고 기체 상태의 용액도 존재할 수 있어요. 공기 보면 질소랑 산소가 어디 있는 공기를 떼다 봐도 그 비율은 거의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 또한 용액으로 간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용질과 용매는 어떻게 구분하냐? 양이 비교적 많은 거예요. 양이 많은 게 용매고요. 양이 적은 게 용질입니다. 얘도 78대 21이죠. 질소 대 산소도. 그러다 보니까 78짜리를 용매로 간주합니다. 자, 그 다음 용매화인데 도대체 이제 그 용해 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용해 과정이 일어날 때는 용질 입자가 용매 입자에 둘러싸여 안정화됩니다. 뭔 얘기냐? 보면 물 분자가 이런 식으로 극성을 띠지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물 분자가 있는데 이렇게 이온이 이온화가 되면 그 이온을 물 분자가 둘러쌉니다. 물 같은 경우는 극성인 부분 그 다음에 뭐지? 하여튼 델타 플러스를 갖는 부분이 있고 델타 마이너스를 갖는 부분이 있지요. 부분 양전화, 부분 음전화. 그러면 델타 플러스, 부분 양전화를 갖는 부분 주변에는 뭐가 갖는 게 자발적일까? 여기서는 NaCl에서는 Cl 마이너스 쪽이 뭔 소리야? 델타 플러스를 갖는 쪽에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오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Na. 그래서 이런 식으로 NaCl이 있으면 여기는 델타 마이너스가 둘러싸고 여기는 델타 플러스가 둘러싸고 해서 이온을 둘러싸요.
그래서 이온을 둘러쌉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수화라고 부릅니다. 수화라고 부르고 극성 분자가 아닌 이번엔 비극성 분자를 넣었을 때는 안정화 효과가 좀 줄겠지. 왜냐면 극성 분자를 넣었을 때는 극성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반응을 했을 거고 비극성 분자를 넣었을 때는 이게 또 반응할 부분이 없고요. 전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현상 용매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용매가 물인 경우 여기 있구나. 용매가 물인 경우에 대해서는 수화라고 합니다. 용매가 물인 경우에는 수화라고 한다. 이걸 우리는 원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데 우리는 용의 원리 사실 뭐 이렇게 길게 돼 있지만 일반 학책에도 실제로 요 표현을 쓰거든요. 끼리끼리 녹인다. 그래서 극성을 갖는 물질은요, 극성 용매에 잘 녹고요. 극성을 갖지 않는 물질은요, 극성을 갖지 않는 물질에 잘 녹습니다. 우리 끼리끼리 녹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의 원리까지 살펴봤고, 자, 그러면 탐구 자료 살펴보기 보도록 합시다. 자, 물과 사이클로헥세인을 각각 넣은 거에 황산구리, 아이오딘, 황산구리, 그리고 아이오딘의 혼합물 넣고 잘 흔든 다음에 용액의 색을 비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넣었어요. 자, 넣었을 때 실험관 A의 물은 지금 보면 푸른색을 띄었습니다. 그죠? 푸른색이 잘 띄었네. 푸른색을 띄네요. 그럼 푸른색을 띈다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구리이온이 녹아 들어갔다라는 얘기이지요. 구리이온이 녹아 들어가면 푸른색을 띠죠. 청산구리 수용액 푸른색 띄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청산구리고 황산구리. 그 다음에 아이오딘을 이제 사이클로헥세인을 녹이면 보라색깔을 띠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딘이 잘 녹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보라색을 띠니까. 그럼 이번에는 사이클로헥세인과 물은 밀도 차이에 의해서 서로 섞이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황산구리와 아이오딘의 혼합물을 넣었을 때 보면 사이클로헥세인에 지금 뭐가 녹아 있나요? 보면 지금 실제 이걸 해보니까 지금 사이클로헥세인은 보라색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물은 파란색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물에는 지금 뭐가 녹았다는 거냐면 구리 이온이 녹았다는 거. 사이클로헥세인은 아이오딘 기체가 녹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아하니 사이클로헥세인은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탄소 골격을 그려야겠구나. 이렇게 탄소 골격이 그려져 있을 때 사이클로헥세인은 이런 식으로 수소가 한 탄소당 2개씩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갖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자. 자, 이거 분자 극성이에요, 비극성이에요? 당연히 비극성일 겁니다. 일단은 분자의 비공유 전자성 자체가 없을 뿐더러 분자가 대칭이죠? 사이클로헥세인은 실제로 이렇게 대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극성 용매가 돼요. 그러면 보자. 사이클로헥세인은 비극성 용매를 갖습니다. 그럼 아이오딘 분자 볼까? 자, 아이오딘 분자 I. 그 다음에 구조식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아이오딘 당연히 비극성 분자일 겁니다. 그지? 애초에 이원자 분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지.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물. 극성 용매입니다. 사이클로헥세인 비극성 용매입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 전하를 띠는 물질이죠. 여기서 전해질이 나옵니다. 얘가 잘 녹네요. 그 다음에 무극성 용매. 무극성 용매인 사이클로헥세인은 무극성 물질인 아이오딘이 더 잘 녹는다. 끼리끼리 녹인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자. 실제 용액 파트의 꽃이죠. 용액의 농도 정말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다시 살펴보자. 자, 일단은 퍼센트 농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센트 농도 기준 중요합니다. 용액 100g이요.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나타낸 농도를 우리는 퍼센트 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어떻게 될까요? 단위가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죠? 자, 퍼센트 농도. 자, 그람 분의요. 그람 곱하기 100이 나옵니다. 그지? 그람 분의 그람이네요. 단위가 상쇄되니까 얘 그냥 뭐라고 쓰면 돼요? 단위 쓸 때 퍼센트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ppm까지 안 써요. ppm까지 안 갑니다. 자, ppm까지 안 갑니다. 자, 요거 보자.
몇 퍼센트인지 구해볼게요. 5번 한번 풀어볼게요. 5번. 자, 여기서 진짜 많은 친구들이 하는 실수가요. 45분의 5는 9분의 1이요. 이거를 여기다 10을 곱해. 그러니까 한 11.1111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 놓고 답이 안 맞아요. 뭔가 이상하다.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왜 소수점이 이러고 있거든요.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분명히 기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기준. 용액 100g입니다. 용액 100g이니까 일단은 용액의 질량을 구하고 분해. 용질의 질량이죠? 용질의 질량을 한 다음에 10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면 뭔 소리야. 그러면 얘는 10%가 나오죠. 10%가 나오는데, 자, 보면, 자, 문제 그렇게 이상하게 내지 않습니다. 자, 문제 이상하게 내지 않아요. 소수점 나오면 한번 잘못해봐. 답이 분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대부분 문자로 표현하거나 또는 정확한 숫자를 주게 내지, 괜히 어줍지 않게 이상한 숫자 내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자. ppm인데요. 이거는 그닥 안 중요해요. ppm은 파츠 퍼 밀리언으로 100만 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몰농도가 중요하죠. 자, 몰농도 딱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액 1리터요. 자,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우리는 몰 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라지 M을 씁니다. 자, 이것도 중요해요. 라지 M을 씁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런 식으로 잘 환산할 수 있대요. 환산할 수 있고. 자, 여기서는 1000을 곱하는데 도대체 저게 왜 1000을 곱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자, 만약 어떤 용액이 X 밀리리터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거 1000분의 X 리터 있는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환산해 보자. 자, 예를 들어서요. X 밀리리터에 Y 몰이 들어있는 상황을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난 지금 뭐냐면 1000분의 X분의 Y 몰을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X 1000 곱하기 Y. 그러니까 1000이라는 인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요 부분 농도 환산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직접 연습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굳이 이거를 할 필요 없어. 이거 식 안 외우셔도 돼요. 외우면 계산이 좀 빨라지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몰농도인데 자, 이거를 만들 때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자, 뭐냐면 비커랑 부피 플라스크 있습니다. 자, 근데 봐봐. 자, 중요한 거는요, 얘들아. 정말 실험할 때 비커 사용하는 친구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비커 눈금 안 정확한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부피를 잴 때는요, 보통 뭐 쓰냐면요, 부피 플라스크요. 확 실험한 친구들은 배웠겠지만 부피 플라스크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자,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을 해서 그거를 옮겨 담을 때, 그다음에 담을 때. 그러니까 비커는 진짜 담는 용도야. 약간 물병 용도 생각하시면 돼요. 물 마실 때 물병에서 꺼내 먹잖아. 그치? 하지만 그 양을 정확하게 측량할 때는 뭘 쓴다? 부피 플라스크 쓴다. 중요합니다. 비커에다가 200ml 따르는 거 아니에요. 부피에 따르는 거야. 메스 플라스크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실험 과정 보자. 자, 실험 과정은요. 자, 일단은 자,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디어를 알려줄게요. 일단은 좀 재기 편한 질량을 하나 골라. 재기 편한 몰수 하나 골라요. 그 다음에 걔를 그냥 대충 녹는 양 정도까지 넣어. 녹는 양 정도까지 넣어요.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산화나트륨이 이게 왜 4.0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냐면 NaOH가 23, 16, 1이죠. 그럼 이거 합치면 40이잖아. 그러면 4.0g이면 이게 지금 0.1몰의 NaOH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피를 다르게 해도 되고요. 몰수를 다르게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편한 쪽 숫자를 잡습니다. 근데 보통 NaOH 정도면 그냥 4g 되는 게 딱 좋아요. 괜히 정밀적으로 쓰고 양 적게 만드는 것보단 이게 좋기 때문에 그냥 0.1몰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일단 증류수가 녹여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비커에 보면 용액이 있습니다. 이 용액을 어떻게 해? 부피 플라스크에 옮겨 담아요. 그럼 처음엔 한 요만큼 차 있겠네, 그지? 자, 여기에다가 뭘 붓냐면요. 증류수를 부어요. 증류수를 붓니다. 증류수를 부어서요.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고요. 자, 입구 막고 잘 흔들어줘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보면 다 섞지 않아? 처음에는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한 여기 정도까지 채운 다음에 얘를 흔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저 넣어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사실은 과정 중에서 요거를 좀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요거 까먹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만들 때. 그래. 그래서 용액 희석하기 할 때 보면, 자, 용액을 희석한다. 이 희석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용매를 더해준다라는 얘기지.
그지? 자, 희석하기라는 얘기는 용매를 더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용매를 더해준다라는 얘기는, 용액의 농도를 낮추는 거죠. 근데 자, 생각을 해보자. 자, 만약 용질이랑 용매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자, 몰수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용질의 몰수는요. 자, 당연하지만 부피에다가 몰농도 곱한 거죠. 그럼 처음 거나 나중 거나 똑같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요. 나중에 이제 이상기체 할 때 뭐 PV는 PV 프라임, P 프라임, V 프라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자, 그래서 뭐 혼합 용액의 몰농도 알아서 잘 계산하세요. 이것도 외우면 좋지만 안 외워도 된다라는 거. 자, 몰라농도 보겠습니다. 자, 몰라농도 기준 중요합니다. 용매 1kg요. 자, 용매 1kg의 용질의 몰수가 얼마나 녹아있는지 살펴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요. 소문자 M이요. 자, 이 정도 단위는 다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라지 M인지 스몰 M인지 생각보다 많이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보자. 자, 용질의 몰수요. 용질의 몰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용매의 질량. 그냥 곱해주면 되겠지? 그냥 정의상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요거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자.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몰 분율 얘기를 하기 전에 몰농도랑 몰랄농도 왜 쓰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자, 몰농도 일단 뭐야? 재기가 편합니다. 그지? 우리 실험할 때 자, 물을 1kg 담으세요라고 해. 1리터 담으세요라고 해. 보통 리터 단위 많이 쓰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몰 농도 사용하면요. 환산하기 편해요. 자, 근데 몰랄 농도 사용하는 이유는요. 자, 온도 바뀔 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하겠지만 1대 몰 농도는요 용액의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 몰랄 농도 기준이 뭐야? 용매 1kg입니다. 자 온도가 달라졌어요. 자 온도가 달라졌어. 자 뭐 증발 이런 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합시다. 반응이나 그런 거 안 일어나면 질량은 당연히 똑같아요. 반응이 일어나도 사실 질량은 똑같지. 뭐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몰랄 농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몰 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 분율이요. 자, 몰 분율. 혼합물에서 각 성분의 몰수를 전체 몰수로 나눈 값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냥 비율이에요. 비율.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A가 2몰이 있고요. B가 4몰이 있으면 이거를 사실은 원래대로면 카이 A라고 쓰는 게 맞거든요. 몰 분율은. 근데 보통 책에서는 XA라고 쓰니까 사실 이게 대문자 카이인데 난 그냥 카이라고 읽을게요. X로 쓰시면 됩니다. 자, 카이 A는요. 4분의 2예요. 라고 쓰면 안 돼. 이렇게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전체입니다. 기준이 전체분의 그거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나오겠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전체분의 해당 몰수 이렇게 구해주는 게 몰분율이에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연습을 하나 해봅시다. 자, 문제 풀기 전에. 자,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지금 기체 혼합물이 있어요. 어떤 기체 혼합물에서 A가 2몰, B가 3몰, C가 5몰이 있을 때 카이 A, 카이 B, 카이 C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는 문제죠. 자, 파이가 10조각 있습니다. 자, 10조각 중에서 2개는 철수 거고요. 3개는 영희 거고 5개는 민수 겁니다. 각각 먹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초등학교 5학년 비와 비율 단원에 있는 문제입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 풀어요. 자, 카이 A 구해보자. 카이 A 뭐예요? 2 더하기 3 더하기 5분의 2네요. 그러니까 얘는 0.2. 그럼 2대 3이잖아. 카이 B는 얼마일까요? 0.3. 카이 C는 전체에서 빼면 되겠지? 0.5. 바보가 아닌 이상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제 몰 분율 사용하는 이유는 또 나중에 알려주게 될 겁니다. 증점령 내림할 때 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용액의 농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액의 농도 보자. 자, 표는 다 같은 질량의 용질 X와 Y가 각각 녹아있는 지금 수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딱 보자마자 일단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자, 질량할 수 있네요. 몰수할 수 있네요. 그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질량 보자. 100g에요. 10%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질량은 얼마 있는 거야? 용질의 질량이요. 같은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자, 용질의 질량 얼마 있는지 보면요. 10g이요. 그치? 자, 근데 같은 질량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같은 질량이 있다. 같은 질량이 있다. 같은 질량이 있다. 그럼 얘는 지금 또
10g 있는 거네. 자, 근데 부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피 1리터 있잖아. 그럼 이거 몇 g이에요? 1000g 있는 거 맞나요? 그럼 1000분의 10은 얼마야? 100분의 1입니다. 그럼 100분의 1은 얼마예요? 1%. 그지? 그래서 얘는 1%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은 1, 기억은 1이요. 자, 그 다음 니은 보자. 자, 니은 질량을 지금 구해야 됩니다. 용질의 분자량을 구해야 돼. 자, 지금 일단은 지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몰 있나 보자. 1리터에 0.2몰 정도입니다. 그럼 얘 지금 얼마야? 0.2몰 있는 거죠. 왜? 1리터에다가 지금 0.2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0.2몰이 있는 거야. 자, 그럼 0.2몰에 해당하는 지금 질량이 얼마라는 거예요? 10g이라는 겁니다. 그지? 그럼 0.2 대 10은 1 대 x잖아요. 그럼 x는 얼마 나올까요? 5배 해주면 되겠네? 5. 10이 나오게 되겠죠. 그지? 5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50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 찾아보자. 1번이네요. 그럼 답을 보면 1번 맞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근데 농도의 변환인데 농도의 변환은 나는 이거 안 하거든요. 농도의 변화는 난 이거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이게 퍼센트 농도, 몰 농도 변환하는 거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질량 구한 다음에 용질 질량 구하고 용질 몰수 구하고 또 해주면 되겠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 이거는 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는 해봐야 되냐면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풀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탄산수소 칼륨 나오는 문제 이게 몇 쪽이냐? 44쪽이네요. 자, 44쪽에 있는 기출문제 다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봐봐. 자, KHCO3 1g 지금 화학식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0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00짜리를 지금 녹였습니다. 자, 그럼 1g을 녹였다라는 얘기는 지금 얼마 녹인 거지? 0.01몰을 녹인 겁니다. 내 말 맞나요? 0.01몰을 녹였습니다. 자, 이거를 100ml짜리에 녹여서 표선까지 물을 채웠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100ml 지금 얼마야? 0.1리터입니다. 그럼 0.1분의 0.01이네. 그럼 얘가 얼마예요? 0.1몰 농도.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가의 수용액의 몰 농도는 0.1몰 농도다. 이거 맞아 틀려요? 맞겠지, 그지? 자, 이건 맞습니다. 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펫을 이용하여 가해 수용액 X ml를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표선까지 물을 채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 수용액을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봐봐. 자,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었고 표선까지 물을 채웠다라는 것은 지금 용액의 부피는 얼마라는 거예요? 0.5 리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1 곱하기 10의 3승 몰 농도잖아. 그럼 0.5 리터 분의 X몰은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럼 X 얼마 나와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 농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봐봐. 자, 지금 자, 봐봐. 자, 지금 0.1리터에요. 얼마가 있냐면 0.01몰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x 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인 거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지금 역산이죠? 넘어가. 몇 배 곱해요? 곱하기 10. 그럼 넘어가.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10 하면 되면 이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거 얼마 나오나요? 5ml 나오나요? 5ml 나오니까 여기서 x는 5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 자, 나에서 만든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100D분의 1%이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나에서 만든 수용액이요. 나에서 만든 수용액 보자. 나에서 만든 수용액. 나에서 만든 수용액 보면요. 지금 0.5 리터인데 요 0.5 리터에 해당하는 지금 물이죠. 물 질량인데 수용액의 밀도. 그럼 일단 용액의 전체 질량 구해볼게요. 용액의 전체 질량은 용액의 부피에다가 뭐 곱하면 될까? 밀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뭐 곱하면 돼요? 밀도 D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건 아마 뭐가 나올 거냐면요. 0.5D. 그럼 0.5 여기다가 D 곱한 거 구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게 지금 저기지? 용액의 질량이 나오겠지요?
이러 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이렇게 하면 틀리네요. 왜냐면 지금 밀도 단위를 좀 봤어야 됐네요. 내가 그램 퍼 밀리리터네요. 그러면 이게 그냥 500D로 가면 되겠네요. 그지? 500D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500D로 넘어갔어.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질량을 따져보자. 자, 위에 있는 질량이요. 자, 0. 지금 몇 몰 있는 거예요?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몰 있는 건가요? 그럼 얘는 0.05.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몰 있으니까 그지? 아,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 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있잖아요. 여기다가 화학식량이 10의 2승이죠. 그지?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해보자. 자, 지워지네요. 100D.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워지면 10의 마이너스 2승. 맞나요? 근데 난 지금 퍼센트 농도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100을 곱해주니까 얘도 지워지지. 그러니까 지금 값 뭐 나와요? 100D분의 1% 맞네요. 그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모르겠으면 아래 있는 거 한번 더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총괄성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총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을 얘기를 해요. 총괄성 같은 거는 이제 용질의 양에만 비례한다. 용매의 양에는 비례하지 않는다. 용질의 종류에도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50쪽에 있는 내용 우리 먼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묽은용액의 총괄성이에요. 자, 묽은용액의 총괄성. 자, 밑줄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은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용질의 입자수에만 비례한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밑줄 치겠습니다. 묽은 용액의 총괄성. 자, 이렇게 밑줄 치고요. 아까 우리 다시 봤었던 페이지로 넘어오도록 합시다. 몇 쪽이지? 45쪽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기압력 내림입니다. 증기압력. 자, 증기압력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말 그대로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야. 용기 속에 있는 기체 우리 증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요걸 우리가 증기압력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증기압력 평형, 동적 평형 상태지. 우리 그 4장에서 얘기하겠지만 동적 평형 상태예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응축되는 애랑 증발되는 애랑 얘네 둘은 하나만 일어날까? 또는 그냥 증발도 아니고 응축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거지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형을 이뤘어. 그럼 그 조성에서 여기는 이제 증기가 이르는 거죠. 베이퍼라고 하는데 베이퍼가 나타내는 요 압력, 이 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증기압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용액의 증기압력이에요. 용액의 증기압력. 그러면 지금 봐봐. 용액의 증기압력을 난 지금 따져보고 싶은 건데요. 용액의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보다 어떻게 된대요? 낮아진대요. 그래서 내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용매의 증기압력 마이너스 용액 이거 볼까? 낮아지는데 왜 한다면 용액이 더 낮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부호 양수로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책마다 달라요. 부호 산정하는 건 우린 크기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봐봐. 그럼 왜 내려가냐? 1. 용매 입자수가 감소해요. 왜냐면 표면에도 용질이 조금씩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용질이랑 달라붙어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려갑니다. 증기압력 내림이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얘도 총괄성이지? 총괄성인데 지금 보면 몰 분율에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면 이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을 나타내는 뭐가 있냐면 법칙이 있습니다. 라울 법칙인데 전제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비휘발성 비전해질입니다. 비휘발성 비전해질이에요. 자, 얘가 녹아있는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액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자,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냐면요. 피용액은 피용매 곱하기 카이 용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액의 증기 압력은 용매 곱한 거야. 근데 난 지금 델타 P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양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못백이 뭘 했냐면 용액 빼기 용액을 했어요. 왜냐면 증기압력 내림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용액이 더 작겠죠. 증기압력 자체는. 자, 그러면 얘는 P 용매에다가 용액 테이프하자. P 용매 카이 용매 곱한 거 뺍니다. 그럼 1 카이 용매네. 그러면 여기는 뭐 나오겠어요? 카이 용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린 요거 알면 됩니다. 델타 P는 P 용매에다가 카이 용질 곱한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용액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물 분율이 커지므로 증기압력 내림도 커진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건 좀 얘기 잘못하고 있죠. 순서가 여기 나왔으면 안 됐지. 어느 점 내림 배우지도 않는 애들한테 벌써 여기 냈네요. 자, 배우고 하자. 자,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액이 끓는 점과 어느 점이래요. 자, 끓는 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기존에는 100도씨 되면 끓는다, 끓는 점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한 정의는 외부 압력이 증기 압력과 동일해질 때 그때 용액의 내부에서부터 기화가 일어나는 거를 끓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온도를 우린 끓는 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자,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에서는요. 자, 증기압력이 낮아졌어. 증기압력이 낮아졌습니다. 자, 근데 외부 압력은 일정이에요. 그럼 증기압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기화가 돼야 될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온도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높아지겠다. 그래서 용액은요. 끓는 점 오름이 나타납니다. 그럼 반대로 자, 어는 과정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어는 과정이요. 용액 분자와 용액 분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용질 분자가 방해를 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 자체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용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는 어느 점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점? 내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증기압력 곡선 배울 거예요. 상평형 쪽 하면서 아마 배울 텐데 보면 증기압력 곡선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지금 자, 끓음은 언제 일어난다? 증기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을 때. 지금 증기압력 델타 P 이 증기압력 곡선 그다음에 외부 압력 일기압이지 같은 요 온도. 자, 근데 보면요. 자, 기존에는 끓는 점 여기였습니다. 근데 끓는 점이 여기로 바뀌었죠. 그럼 요 크기에 해당하는 게 얼마다? 델타 T B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어느 점 보자. 자, 어느 점은요. 어느 점은 여기 1기압에서의 어느 점이죠. 그럼 1기압에서의 어느 점을 보면 여기서 또 얘도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갔지. 그러니까 얘는 요만큼 우리는 델타 T F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 자, 여기 영향 주는 게 뭐냐면요. 몰농도요. 몰라의 농도요. 자, 그래서 시계 우리 형태부터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자, 시계 형태는 우리는 어디 갔니? 시계 형태는 그냥 우리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그냥 형태가 똑같습니다. 델타 T 보일 끓는 점 오름은 K B M KB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요. 몰랄 오름 상수라고 부릅니다. 형태가 똑같아. 그럼 어는 거 델타 T 프리즈 F는 KF에 M 이렇게 곱합니다. 자, M은 뭘까요? 소문자를 썼네요. 소문자 썼다는 얘기는 이건 지금 뭔 얘기야? 몰랄 농도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몰 농도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몰랄 농도 뭐지 정의가? 용매 1kg당 용질의 몰수. 우리가 이 몰랄 농도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써서 곱하는 겁니다. 자, 여기 갑자기 몰 농도 대입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값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대부분 부피도 잘 안 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몰랄 오름 상수, 몰랄 내림 상수 아까 우리 식에서 봤는데 얘는 1 몰랄 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용매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용질에 대한 값에 영향은 없습니다. 용매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만약 수용액이야. 수용액이면 KB든 KF든 용질의 종류랑 상관없이 그냥 못 쓰면 돼요. 물의 거 사용하면 되겠지. 왜? 용매가 뭐니까 물이잖아. 물에 녹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물에 있는 몰라오름 상수, 몰라내림 상수 사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좀 풀어볼까요?
여기 있는 거 풀기 전에 아까 풀었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지? 요거요. 자, 다시 이거 몇 쪽이야? 46쪽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쪽 보자. 4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쪽. 자, 표는 25도씨에서 물 180g의 X와 Y를 녹인 수용액에 대한 자료이다. K라고 하네요. 몰랄 내림상수는. 자, 그럼 지금 봐봐. 일단은 몰랄 농도가 얼마예요? 그거부터 구할 수 있겠지? 여기서 몰랄 농도는 얼마지? 1에서 몰랄 농도 M1은 이거 얼마냐면 9분의 50 몰랄 농도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M2는 이거 얼마냐면 18분의 175 숫자도 되게 더럽게 줬네요. 몰랄 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x가 얼마인지 구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몰수 한번 보자. 지금 일단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물 180g이라고 돼 있고요. 이건 K라고 줬고 증기압력 P라고 줬네요. 자, 그럼 보자. 자, 물의 질량이 지금 180g입니다. 근데 몰랄 농도가 이 지경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180g이라고 했잖아. 그럼 1000분의 180분의 용질의 지금 몰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몰수.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몰랄 농도가 나온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몰수를 알고 싶은 거지. 왜냐면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증기압력 내림을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건 몰 분율로 인해서 정해지니까 몰수는 어떻게 되냐면 1000분의 180에다가 몰랄 농도로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곱해보자. 이렇게 되니까 좀 깔끔하게 보이네요. 자, 그럼 몰랄 농도를 곱해보면 MI는 일단은 1000분의 180에 9분의 50을 곱한 거니 얘는 지워지고 20 남고요. 얘도 20 남나요? 그럼 지워지네? 1인가요? 1이네. 그죠? 그러니까 1에서는 그 용질의 몰수가 1몰이 있네요. 그치? 총 1몰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자. 2번 같은 경우에는 18분의 175에다 18분의 175에다가 지금 뭐 곱해야 되냐면 1000분의 180이요. 그러면 지워지고 10 남네요. 100 남네요. 얘는 지금 1.75가 되는 거네요. 그럼 1.75몰. 이렇게 써두고 출발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써두고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연립방 정식이죠? 여기 있는 거 몰수 n, m, 그럼 여기는 n, 2m 이렇게 있겠지. 연립방 정식 풀면 되죠. n 플러스 m은 1, m 플러스 2m은 1.75. 숫자 깔끔하게 줬네요. m은 얼마 나오지? 0.75몰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자, 0.75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3번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우 여기는 m 있고요. 여기는 n이 있네요. 자, 이게 얼마야? 0.75 있고요. 예, 3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몰분율 한번 구해볼게요. 자, 몰분율 3 더하기 0.75 맞나요? 잠깐만. 뭔 소리야? 뭔 소리라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n이 0.75가 되지? 왜 3이 나왔지? 나 잘못 봤구나. 0.75지? 뭔가 숫자가 되게 기괴하게 나와서 3.75씩 나와? 이러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물은 몇 물인가 볼까요? 물 180g. 물의 분자량 18. 그러면 여긴 10이네요, 물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카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카이 뭘 구해야 돼, 이거? 증기압력을 구하고자 한다. 증기압력이네요. 증기압력 내림이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떤 식을 써야 되죠? P 용 액은 뭐죠? 카이 용 매 곱하기 P노트 용 매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물의 몰분율 구해볼게요. 얼마냐? 11.5분의 10이죠. 115분의 110이네요. 그럼 23분의 20인가? 23분의 20인가요?
잠깐만, 뭔 소리야? 100이잖아. 20이네요, 그냥. 23분의 20.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닥 좀 편안하게 푼 것 같진 않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것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건 문제 몇 쪽이냐? 이건 지금 48쪽이네요. 자, 48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쪽. 자, 하하. 끓는 점. 일기압이네요. 일기압 끓는 점, 기준 끓는 점이네. 그죠? 기준 끓는 점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T1 켈빈에서 증기 압력은 X가 Y보다 크다. 당연히 맞겠지. 그죠? 당연하잖아. 증기 압력이 낮을수록 끓는 점이 높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끓는 점이 X가 더 낮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되겠죠. 조건 있지? 그 다음에 A 분자량 M이네요. 그렇구나. Y 계산할 때 쓰라는 거군요. 끔찍하네요. 끔찍해요. 아, 끔찍하다. Y의 몰랄 오름 상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Y의 몰랄 오름 상수. 그러면 몰랄 오름 상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T4 빼기 T2? 몰랄 오름 상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델타 t를 우리는 구해야 되지. 델타 t는 우리는 kb에다가 m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m이 뭐야? m이 뭐냐면 몰랄 농도인데 지금 0.1분의 a인가요? 몰랄 m 자체가 그러면 그지? 0.1분의 a지요? 0.1분의 a. 0.1분의 a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0.1분의 a니까 용매 1kg당 용질의 몰수잖아. 그러면 얘는 10a가 되나요? 그지? 이게 지금 10a가 될 거예요. 원래 농도 자체는. 그래. 그러면 어쨌든 델타 t는 kb에다가 10a를 곱한 게 나올 거야. 근데 난 지금 kb를 구하고 싶은 거죠? kb는 10a분의 델타 t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려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치? 사실은 이 부분 풀 때 되게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뭐냐면 위에 대입하는 걸 몰수 대입해야 되는데 질량을 줬는데도 자꾸 질량을 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도 뭐가 될까요? n분의 a 나오겠죠? 그럼 여기도 뭐가 될까요? n분의 a니까 여기는 요건 들어갔는데 여긴 뭐가 들어가 있어? m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이제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델타 t만 구하면 되겠네요. 델타 t가 못빼기 뭔가만 우리는 알면 되겠네요. 그지? 자, 델타 t만 알면 됩니다. 자, y의 몰랄 오름 상수를 비교를 해보자. y의 몰랄 오름 상수. 자, y의 몰랄 오름 상수요. 얘 몰랄 농도요. A의 질량만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몰 분율은 어떻게 될까요? 몰 분율이 아닌지 몰랄 농도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용매의 질량이니까 그냥 비례해서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게 했는데 봐봐. A의 질량이 2배 됐습니다. 얘도 몇 배 되겠어요? 2배 되겠어. 왜? 용질의 몰수가 2배 된 거잖아요. 근데 몰랄 농도는 기준이 질량이잖아. 지금 질량이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2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온도는 사실은 여기 있는 T에서 요걸 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델타 T는요. 사실은 우리는 베스트는 T2-T예요. 그치? 델타 T는 사실은 T2-T 넣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지금 이 문제에 안 줬잖아. 그러니까 T4-T2를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맞아요. 그래서 요거 해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보자. 자, T4가 T3보다 크다. T3가 얘죠. T4가 T3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놓였을 때 똑같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지, 지금 조건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드는 폭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치? 얘는 줄어드는 폭을 봐야 되는 문제인 거지. 예를 들어서 얘가 한 15였어. 얘는 한 20이에요. 얘가 지금 10이 된 거야. 그러면 얘는 5 줄었죠. 그럼 여기는 5가 오면 되는데 얘는 제로가 와야 되지. 이렇게 되겠네요. 틀렸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맞나요? 맞네. 그래요. 자, 우리가 생각보다 좀 길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3투합 하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3투라고 하는 것은 자, 전제가 중요합니다. 반투막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반투막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뭐가 통과하냐면요. 용매분자가 통과합니다. 우리 생물에서 했었어요. 생물에서 했었어요. 용매분자가 반투막을 통해 통과합니다. 반투막은 자, 용매는 통과시키는데요. 용질은 통과를 못 시켜요. 이런 걸 우린 반투막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봐봐. 자, 물 통과합니다. 그지? 수화된 설탕 분자 통과 못해요. 이런 막입니다. 이걸 반투막이라고 해요. 뭐 셀룰로스 막 뭐 이런 거예요. 자,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자, 정의 읽어볼게요. 순수한 용매와 용액이 있을 때 용매 분자가 용액 쪽으로 이동하는 삼투 현상을 막기 위해 가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압력.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농도가 어때? 얘는 지금 농도가 높죠. 얘는 농도 얼마예요? 낮죠. 0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동하겠네요, 용매가 이동해요. 근데 그러면 이거지. 난 이걸 막고 싶어. 그럼 여기 압력 P 파이라고 쓰지. 파이를 제공을 해주면 안 없다는 거야. 그런 일이. 삼투가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삼투압이 일어나는 일은 우리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럼 저 파이의 크기는 얼마냐? 파이는 CRT예요. 왜 나왔어요? PV는 NRT에서요. P는 V분의 NRT인데요. 그래서 VN, 그러니까 이거 그냥 농도로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쓴 건데, 자, 왜냐면 가해주는 기체의 압력이니까. 그러면 볼게요. C 농도네요. 이거 어떤 농도냐면 몰 농도예요. 용액 1리터당 용질의 몰수죠. 몰 농도입니다.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우리 총괄성에서 전지력 깔고 들어갔던 거 비위활성, 비전해질 그대로 갖고 가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반토프로 분자량 구해보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 왜냐면 파이는 V분의 N RT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한 거예요. 파이분의 NRT 이상기체. 근데 몰수는 뭐야? M분의 WRT. 그러니까 M은 파이분의 WRT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기체 파트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투압 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투압 문제. 자, 이거 몇 쪽이냐? 50쪽이요. 자, 5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도씨 대기압에서 그림 가는 반토막으로 분리된 U자관에 이거 넣은 걸 나타내는 거다. 그렇구나. 그래서 압력과 대기압의 합을 지금 물 분율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이 용매가 어딨어 카이 용매가 지금 1이야. 카이 용매가 1일 때라는 건 지금 뭔 얘기예요? 카이 용매가 1이라는 것은 카이 용매가 1이라는 것은 여기 그냥 뭐라는 거야? 이거 순수한 용매죠? 그지? 다 용매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이라는 상황에서는 열도 용매.
얘도 용매, 얘도 용매. 그러니까 물인 상황이라는 거죠. 물이야. 그럼 삼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삼투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 압력, 우린 요때 압력 그냥 뭐랑 똑같겠어? 대기압이랑 똑같겠죠. 삼투압이 제로니까. 자, 그럼 P1일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니은은 맞네요. 그치? 자, 일단 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기억 보자. 자, 4파이는 CRT입니다. 자, 파이는 CRT예요. 왜 나가졌지? 잠깐만. 자, 파이는 CRT예요.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이만큼에 해당하는 게 삼투압이죠. 왜? 진짜 요걸 사실 모르는데 정력학 평형에서요. 우리는 P는 로GH라고 합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좀 당연한 거야. 왜 성립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P는 로GH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냥 요거지. 로GH는 지금 CRT잖아요. T가 올라갔어. 그러면 H도 올라가겠지. 그죠? 왜냐면 나머지 다 상수잖아. 맞네요. 니은 볼 것도 없이 맞네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파이 용매가 알파일 때 파이는 P1-P0다. 당연히 맞겠지, 그지? 자,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래까지 총괄성까지 합쳐서요. 자, 오늘 이제 좀 길게 50분이나 했는데 어쨌든 용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묽은 용의 총괄성에 관련된 부분까지 우리 다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 자, 묽은 용의 총괄성, 자, 총 4가지가 있다. 증기압력 내림이 있다. 델타 P는 P 용매 곱하기 카이 용질이다. 근데 여기서 약간 차이는 저기가 있죠. 자, 그 라울의 법칙은 P 용 액은 카이 용 매의 피노트 용 매였습니다. 자,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끄는 점 오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끄는 점 오름은 델타 TB는 KBM. 그렇구나. 델타 TF는 KFM. 형식이 똑같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삼투압 파이는 CRT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4가지 갖고 여기 뒤에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어디야? 퀴즈 범위는 여기 몇 쪽이에요? 54쪽. 54쪽에 있는 16번 문제까지 퀴즈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잘 이거 풀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퀴즈에서도 이제 4점 룰 그대로 적용되니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끊었다가 이제 다음은 이제 그 문제풀이죠. 문제풀이 때 다시 봅시다.